연구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아, 저희도 생각이 또 맞더라고. 자, 그러면 북측에서 과연 사인만 하고, 사인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려면 절차가 남측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는 심사를 또 받아야 해요. 이놈을. 심사를. 그러면 남과 북이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해요. 남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아까 키티 문의주 왔던 부분도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잘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 된다. 그전 것은 100년 걸 가지고 했는데 역사적 이런 거 지금은 뭐냐 50년 걸 가지고 문화적인 가치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거야. 그렇죠. 50년이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김은용 총재님께 효율을 준 시점이 1971년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부터 이게 그전 거 가지고 논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우리는 간단하게 태권도의 문화적인 가치, 남녀노소 누가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런 것들이 태권도에 영향이 미쳤다. 요걸로 유네스코 등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그러면 남과 북이 태권도를 전 세계 다 지금 보급하고 있고 또 ITF는 북의 ITF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ITF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ITF 하나 뿌리는 하나예요. 그쪽은 최영희 총재님 뿌리예요. 여기는 우리 김은용 총재님의 그 스포츠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 이런 걸 결합해서 결국은 ITF도 WT도 뭡니까? 태권도죠. 태권도죠. 다 태권도 하나의 태권도야. 그래야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태권도가 ATA라고 또 있어요. 네. ATA는 품새도 틀리고 겨루기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도 그 ATA도 뭐냐? 태권도예요. 내가 멕시코 갔어요. 멕시코 문대원 사부님. 멕시코에서는 영웅이야, 영웅. 응? 그냥 태권도 대통령이야, 그거가. 그런데도 거기는 순수한 태권도로만 하는데 또 우리 태권도와 조금 이런 방법론에서 좀 틀리지만은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는 거야. 그 태권도야. 이게 모든 태권도가 하나로 유네스코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TF든 WT든 AT든 하나로 유네스코 등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도 그렇고 문화재청 쪽에서도 제일 첫 번에는 여러 가지 그 전에 한번 역사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모든 태권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때 시도 지방무형문화재가 안 돼 있으면 국가무형문화재부터 들어가서 새롭게 하려면은 그쵸.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유네스코를 하게 된 시점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유네스코 등재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유네스코 친선대사 키티 문효주하고 불가리아 왕실 공주하고 같이 한국에 온 이유는 뭐예요? 어떤 부분들을 같이 또 거기 안에서 협력하고 지원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키틴 문효주 유네스코 친선 대사님이 오신 목적은 말 그대로 이 남북한 공동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관심 때문에 왔어요. 예. 어떻게 그분이 오게 됐냐면은 키틴 문효주와 칼리나 공주의 사이에 왕손이지, 왕손, 네네. 왕세자. 네. 이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제 왕의 그 밑에 외동딸이 칼리나 공주예요. 네네. 칼리나 공주와 이제 키틴 문효주 이제 한 부부인데 거기서 아들이 핫산인데 핫산이 태권도를 접하게 된 거죠. 이제 불가리아는 내가 불가리아를 2번 갔다 왔어요, 제가요. 불가리아를 2번 갔다 왔는데 그 태권도가 거기는 그전에는 ITF가 거의 했어요. 지금도 3분의 2가 ITF예요. 또 우리 WT고 WT 회장이 또 제 개인적으로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슬랍이라고 지금 태권도 협회 회장이고 유럽 태권도 협회 부총재로 있어요.
그분하고 또 그분의 밑에 박상현이라고 사범님이 있어요. 네. 정파 사범이죠. 정부 파견 사범, 국기원. 그 사범한테 핫산이 태권도를 배우게 됐어요. 이게 배우게 됐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키팀 분이주고 칼리나 공주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에는 그분이 유네스코 친선대사에서 파워가 센지를 몰랐어요. 그냥 유네스코에 관련된 분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유네스코 친선대사를 오랫동안 거의 30년간 거의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태권도 유네스코에 어떻게 보면 그 수석 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수시로 저 남북 공동 유네스코 태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 하고 또 제가 불가리아 가가지고 유럽 총재나 마리오 ITF 부총재 만나서 제가 챌린지도 부탁하고 남북 공동 태권도를 하자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남북으로 공동으로 태권도 하자는 것이 붐이 좀 일어 있어요. 또 ITF 부총재가 마리오 부총재가 또 슬라비아 유럽 태권도 협회 부총재하고 또 특별한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청을 했지 불가리아에서 초청을 해서 슬라비 집에서 내가 설명을 다 했지. 이 푸기 진이 얘기 다 오고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한다. 네네. 이걸 갖다가 벌써 그 ITF 총재는 가지고 있더라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유네스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키팀 문해주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키팀 문해주 깜짝 놀란 거죠. 태권도 유네스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히 저한테 그동안 했었던 이런 그를 영어로 써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기원의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이제 보고. 이제 거기 매력을 느낀 거야. 남북 공동 유네스코 태권도? 야, 너무 좋다, 이거. 응?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6월 16일 날 긴급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남북 공동 태권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대해서 의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남북 공동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아마 접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갖고 제가 저희들이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키팀 보내주 그분이 설명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 교육 쪽의 담당이 또 유네스코에 별도로 따로 있더만. 그 15분의 전 세계 유네스코 친선 대사 중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멕시코 사람이라고. 멕시코 분이 들어보고 뭐 보니까 아주 이건 유네스코 긍정적인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진짜 유네스코 현재 사무총장한테 키팀 분회자가 직접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권도 남북 공동 유네스코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 사무총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7월 사실은 25일 날 네네. 깜짝 쇼를 사실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어떤 깜짝 쇼를 하게 됐냐? 키팀 분회자가 이거 들어왔잖아요. 네. 단장, 주재춘, 키팀 분회주,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 분이 해서 이걸 자리를 만들라고 슬라비 우리 그 분이 연결해갖고 이분 또 다 얘기해서 키팀 분회주가 여기 온 선물이 저한테 선물이 세 분이 만나서 태권도 유네스코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걸로 조선호텔에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나자 그렇게 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태풍 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사실 비상 걸렸어요. 문화재청에서 비상 걸렸는데 키팀 분회주 그분이 슬라비를 통해서 박상현 사범을 통해서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박상현 사범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엄청이잖아요. 막 저희들 볼 때는 그쵸. 응? 담당자가 내 감히 어떻게 자기가 그걸 스케줄을 만드냐 이거요. 억지로 시켰나 어쩐다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 지금 나 지시 받았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거 그건 문화재청장 이상으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응? 그래 근데 이게 깜짝 소리 하려고 했던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못 오셨지. 여러 가지 이제 악천후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안타깝지. 그때 딱 깜짝 소리에서 한번 손 얹혀서 화이팅 한번 할 수 있는 또는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뻔했네요. 그래서 박상현 사범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적극성을 띈 것이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또 왕자가 태권도 본 고장인 종주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국기원에서. 이런 제의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벌써 오기 전에 노트를 다 알아본 거야. 태권도 지금 쉽게 말해서 북측의 상황. 네? 그리고 지금 키팀 문우주의 장인이죠. 그게 칼리나 공주 아버님이 지금도 스페인 지중해에 있는 그 왕가들을 굉장히 영향력이 크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것도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부 허락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응? 이제 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 그 안에는 불가리아 안에는 이 가까운가 봐요. 가까운 게 이 접촉하기가 쉽고 대화가 잘 되는가 봐. 서로 이제 그런 그 왕가 쪽에 그런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감을 갖고 온 것이지. 국교원 회의도 정식으로 가서 본인이 제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 가장 큰 제안이 그 DMZ 그 판문점 주변에 거기다가 유네스코가 되면은 큰 경기장을 해서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이 대위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면 어쩌겠냐. 이건 뭐 유네스코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이 우리 같이 분쟁이 있는 나라에다가 그걸 했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가 유네스코 등재하면 거기다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막 그렇게까지 흥보를 하면서 직접 나가면서 설명까지 하면서 아주 애착심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다 태권도를 내가 이제 도복을 한번 입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복 준비를 딱 해서 내가 그 왕자 태권도 배우면서 옷을 입고 좀 태권도 조금 시범을 보입시다. KBS 오니까 방송 한번 나갑시다. 그러니까 될 첫번에는 좀 꺼리더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다 도복을 다 입혔어요. 슬라비까지 내가 슬라비 그 불가리아 휘장 다 입혀서 국견에다가 다 찍었어. 찍었는데 난생 처음 도복을 입고 이거 하잖아요. 해봤잖아요. 갈 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상현 사범한테 이제 나한테 통역시키는 거야. 저기 단장님 키팀 문우주 천사 대사님께서 불가리아 가자마자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리고 시범을 우리가 DMZ에서 시범을 우리가 다 보여줬잖아요. 그 경기도 태권도협회 그 시범단 제작사 정말 박력 있는 그 시범부터 국기원 시범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태권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가슴 속에 태권도가 들어왔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태권도가 이제 이 태권도를 보고 이 태권도가 내 가슴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뿐만 아니라 태권도 NGO. 내가 부탁한 게 그쪽에서 NGO를 부탁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세계 태권도 연맹은 ITF라는 국제 기구에 있잖아요. 그 올림픽이라는. 근데 우리 그 국기원은 아무 뭣도 없어. 국제 기구에 들어간 게 없어. 그래서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네스코 들어가서 유엔에 들어가는 발판을 삼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전 세계 태권도의 지위가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NGO에 들어가는 즉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이번에 와서 정말로 그 새로운 그 태권도 세상을 본 거예요. 그때 도복을 딱 입히려고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어이, 나는 진짜 입을까 했거든요. 도복을 딱 도복띠 있잖아요. 띠. 예, 예. 이름도 다 배줬어요. 다. 어. 칼리나 공주님 것까지. 근데 누구 때문에 이걸 한 것 같아요. 볼 때. 아들? 그렇지. 핫산 때문에 한 거예요. 자식 하나. 그쵸. 그것도 유동아들. 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막 끝나고 나서 막 아들한테 뽀뽀하고 뭐고 막 그 표현이 심지어 칼리나 공주가 나도 끼하는 거. 이 정도로 좋아가지고, 이제는 태권도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끔 됐구나. 그래서 핫산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발판을 만드는 게, 박상현 사범. 네. 박상현 사범이 가르치면서 태권도에 대면서 유네스코 얘기하고 유네스코에 대해서 슬라비를 끌어들여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슬라비가 또 나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니까 연결해서 또 상인이 같은 경우는 내 하나설까지 가면은 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을 해주고 고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은 거야. 이 맞은 것이 결국 왔는데 가장 큰 것은 유네스코는 뭐냐? 북측의 사인이에요. 이 북측의 사인 하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북의 특성상,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그거단 말이지. 김정은 위원장님의 어떤, 지금 누가 보고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유네스코 중재를 하자고 했다가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누가 ITF 쪽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제3국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또 유네스코 쪽에서. 유네스코의 힘이 어디에 있냐? 지중해에.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15분은 만델라로부터 해서 막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15명 중에 키팀 뮤니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키팀 뮤니즈가 좀 그 파워가 수석 그 대사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6월 16일 날 집합에서 회의를 할 정도면 그렇죠. 이분의 능력이 대단하다. 뭐 엄청난 우리가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양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방면은 지금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ITF 총재님이나 조태이나 이런 만나서 유네스코에 대해서 어떤 얘기라 심도 있는 얘기를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줬어요. 이 부분 1, 2, 뭐 이렇게까지 다 해줬어. 자, 이거와 키팀 뮤니즈의 그 지금 현재 유네스코 친선 대사 네. 이분의 그 영향력으로 해서 하는 부분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이든 빠른 쪽으로 해서 신청을 빠른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쵸. 뭐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현재 정부와 그 관계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해야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님이신 홍무표 의원님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또 이야기를 키팀 뮤니즈 같이 만났어요. 국회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스포츠 문화는 스포츠 문화고 네. 정치는 정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그 정치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고 이건 이거니까 그렇죠. 이 별도의 이것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양쪽에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이 오지 않을까.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어요. 반동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막 열리잖아요. 그것도 제가 사진에 보고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열리면은 조태에서 고려항공이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서 평양 조선 태권도위원회가 사실은 모든 그 태권도에 대해서는 조선 태권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유네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던 것들이 보고가 되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네스코만큼은 굉장히 빨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1번 그 이유는 2018년도 우리 한국에서 시범단이 평양으로 갔잖아요. 평양 가서 시범을 구했잖아요. 네. 그때 ITF 총재와 WT 총재 두 분께서 서면화. 오. 남북 공동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 노력하자. 도장까지 딱딱. 이게 서면화 되어 있어요. 그 ITF 그쪽에서 갖고 왔길래 과연 WT 쪽에 있는가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 사무총장님한테. WT에도 서면 갖고 있냐? 그랬더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공표는 않지만은 내가 이런 거 보내줬더니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하자는 것은 2018년도에 벌써 서명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서명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 바탕이 큰 서류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든 구정부든 어쨌든 간에 또 북측이 너희든 서로 서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제기구니까 ITF도 국제기구, WTO도 국제기구 같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나서기는 쉽지 않아요. 뒤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 태권도 유네스코 정신에는 민간 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디에 서면 이쪽이 반대하고 그렇죠. 이쪽에서 반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단체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추진단이라는 것이 별도의 꼭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 이제 평양에 가시면은 그분들이 거기도 그 유네스코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추진단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북측에서 알아서 하고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서명하는 그런 길만 남았죠. 네. 국민으로서, 국민의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있었는데 더 이제 세계적으로 뭐 한국을 설명하는데 태권도 하나면 끝나게 만들어 놓고 계시네요. 아니 아시다시피 이것도 개인 혼자는 힘들잖아요. 우리 태권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또 준비하시고 뜻을 하나로 모으시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런 매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은용 초대 우리 총재님과 또 ITF 우리 최용희 총재님의 이 정신이 하나로 해서 세계 태권도를 통일시키자. 태권도를 통일시키자. 그런데 우리 김은용 총재님께서나 ITF 최용희 총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로 만나고 싶었던 것들은 간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태권도 ITF나 WT 모든 태권도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저는 유네스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유네스코는 말 그대로 누가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제 김은영 총재님께서도 고인이 되셨고 최영희 총재님께서도 고인이 되셨고 자, 두 분의 유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그 유네스코고 그래서 저는 그 키티 무뉴즈 친선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깊이 새기면서 임진각이든 어디든 간에 대형 유네스코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ITF, WT, ITF 모든 태권도인들이 한 장소에서 대회를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꿈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ITF는 ITF들로 대회를 하고 WT는 WT 눌로 하는 거예요. 심판도 ITF 심판분들이 오고 WT 심판들이 오고 자, 코트가 몇 개냐? 이제 6개다. 그러면 3개는 ITF, WT. 그 대신 전 세계 태권도인들 ITF, WT가 다 와서 유네스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은 말 그대로 ITF, 북측의 ITF는 126개국이 가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또 다른 그 ITF가 여러 지금 ITF가 있는데 그 ITF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응? ITF. 또 WT는 말 그대로 213국에 이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이 한 곳에서 대회를 한다면은 한마디로 그냥 태권도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응? 태권도 하나로. 그러니까 세계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저는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못 오면 우리 후배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발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죠.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대돼요. 그런 날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메달. 멋있게 메달 만들. 앞뒤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태권도의 큰 별, 김은용 총재님, 네. 최용희 총재님. 앞에 딱 듣고 메달을 딱 했을 때, 이 메달은, 이런 메달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응? 이런 그 메달을 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그런 멋진 그런 유네스코 대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김은용 총재님의 그 유지에 받들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 우리 김은용 총재님 같으신 분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이 태권도를 올림픽에 넣었다는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은 다 빚을 짓다고 빚을 짓다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일 첫 번에 아시겠지만 카라테 가르치고 맞아요. 또 유도 가르치고 하다가 태권도 딱 올림픽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권도 가르치고 또 거기도 유도도 가르치고 또 뭣도 가르치고 태권도가 일단은 들어감으로써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다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역시 태권도인으로서 혜택을 받고요.
어느 날 이 후배들이 돌아보면서 우리 단장님에 대해서 또 유네스코의 등재를 위해서 애를 쓰셨고 등재가 됨으로써 세계인이 태권도 정신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와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는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쓰는 것인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세 분이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솔직히 봉사하고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김은용 총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김은용컵 오픈데이도 성공리에 그 했고 또그 주변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 대회가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좀 전 세계인들이 사랑받는 김은용컵 오픈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이제 이번 대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말끔히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김은용 컵데이가 정식 출발을 했는데 모든 태권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김은용 전 총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태권도 하나 되는 세상을 우리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태권도인으로서 우리 김은용 총재님을 더 사랑해 주시고 김은용 총재님을 버금갈 수 있는 사람은 태권도계에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은용 총재님은 태권도의 우리 스포츠에 살아있는 정신적인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태권도인들이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ye.